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 파헤쳐보고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는 시간 마련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이슈에 대한 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경민이 중에 하나인 조선주 백고동 울리는 이쪽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 헤어컷이 멋있으시네요. 제가 이 멘트를 깜빡했습니다. 조선주 백고동 얘기하는데 헤어컷이 나오나요? 아니요, 뭔가 눈이 딱 네. 마주쳤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영광입니다. 예. 예. 그런데 네. 이렇게 경기 민감주에서 네. 대형주에서 연속성이 나온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적극적이다. 큰 의미를 둬도 될까요? 네, 요즘 보면은 그 경민이어도 네. 같은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여도 좀 성격이 좀 미세하게 다른 경민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미세한 성격 다름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글로벌 에너지 체계가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민이들. 네. 첫 번째가 강관이죠. 네. 네, 강관 얘기 너무 많이 했고, 두 번째가 또 강관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강관을 연결하는 부분들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이음새, 피팅, 밸브 이쪽도 다 수혜가 되겠죠. 네. 거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그러면 항만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누가 옮기냐? 그렇죠. 그런 관점 쪽에서 조선주가 움직이는데 네. 그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흐름이겠죠. 그러면 지금 계속 연속성이 나온다고 해서 네. 잡아볼까 해서 섣부르게 진입하는 것을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기다려도 오르기만 하면 기다릴 수는 있겠죠. 모멘텀은 어때요? 대표님 보시기에 모멘텀은 충분한가요? 나쁘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조선주를 바라볼 때 딱 하나의 걱정이 그거죠.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네. 결국은 판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함께 대비를 해보게 되면 네. 그 사이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뭐든지 다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건비까지 다 오르고 그러면 배를 만들 때 수주를 한 가격 대비해서 이런 수익성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비용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네. 부분들은 아마 최근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최근 거는 신조선가 지수가 같이 급등해주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수익성은 그렇게 큰 우려가 안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한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약 한 2년 정도쯤에 그럼 지금 건조되고 있는 선박들은 그렇죠. 예전에 수주를 받아서 네. 원자재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네. 원래 수주만 잘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하셨으면 벌써 움직였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아마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네. 이에 따른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강력하게 턴어라운드가 나올 텐데 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상황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주가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독은 다 찼습니다. 한 2년치 물량 정도는 다 차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그럼 만약에 또 이런 LNG 선과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또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온다. 네. 그럼 조선사들이 이제는 우리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혹시나 또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미리 올려받겠다. 네. 그러니까 즉 요즘 시세가 이런데 이거 LNG선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노노노 그러죠. 한 30%는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일할 것도 넘쳐나는데 굳이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움직임과 괴를 같이 하겠네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길게 보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가 2분기 턴어라운드냐, 네. 하반기 턴어라운드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보니까 약간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서 시장이 종목들이 좀 출렁일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럼, 괜찮다. 결국에는 괜찮다. 그래도 눌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을까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1차적으로 강하게 전고점대를 향해서 움직이거나 돌파하거나 이런 관점들인데 네. 여기서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러면 네. 건자재 쪽, 조선 이쪽을 여러 번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잡으려면 이쪽이 나은 선택지일까요? 조선 기자재가 훨씬 낫겠죠. 훨씬이요? 네, 왜냐하면 이쪽은 납품할 때 큰형님들이 다 수주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무리 또 원자재 가격들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대로 반영해서 그냥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큰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네. 건자재 쪽은 훨씬 낫다라는 관점 쪽에서
권자재주를 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다들 또 움직였네요. 맞아요. 네. 따라서 많이 움직인 아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관심은 있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또 다 같이 사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쪽에서 약간 기다렸다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되겠다. 라는 쪽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피팅 밸브 네. 이런 쪽이 약간 또 산업적인 전반적인 흐름들과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쪽 성광밴드나 아, 네. DK락 이런 쪽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 또 하나 인화전공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변화가 또 클 대표적인 선박 엔진 부품 관련된 쪽, 또 금속 성형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네. 이쪽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쪽에서 물론 올랐습니다. 올라도 타이밍 잘 맞춰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권에 두자, 조금은 눌린 구간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조선주에 대한 이슈 커버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저희가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버릴 수 없는 패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애플카입니다. 네.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는데 관련주 역시 조금 더 확신 있는 움직임을 가질 그 준비를 마친 걸까요? 네, 또 애플카네요. 네, 유난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대표님 오시는 날 애플카가 쭉 시세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애플카만 벌써 한 2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머니투데이에서요. 21번째 네. 애플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21번째 애플카도 어디 있나요? 이런 분위기죠. 아, 네. 있기는 있겠지만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애플카의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그냥 우와 애플 네. 이러면서 대응이 뭔가 보이지 않는 실체다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애플카가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앞으로는 다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맞다. 그렇죠. 애플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그래도 앞서 있다고 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 테슬라의 전기차 보게 되면은 저게 애플카인가요? 아니요, 여기 네. 이게 애플카인가요? 맞네요. 저희 집에 저런 거 많은데요. 장난감. 아, 그럼 너무 손에 들어오는 거니까 저걸 크게 만드는 건데.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는 모습도 상상이 안 됐던 거잖아요. 저도 약간 아리송했었는데, 보니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더 기대할 만한 상황 된 거 아닌가요? 가서 보고 오셨나요? 본 맞지도 것만 않습니다, 저런 본 거. 것만 같아서, 네. 그냥 누가 보고 꿈속에서 막 보여진 대로 그렸어 그러면서 애플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지금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다 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애플카가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그러니까 즉 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차로 가고 거기다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큰 그림은 지금 현재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FSD라고 그러죠. 이게 즉 자동 운전, 하는 거, 네.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런 변화들이 그대로 또 각종 전기차들이 앞으로 다 따라갈 것이다. 일반 내연기관차도 자율주행은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기차가 훨씬 더 그와 함께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첫째적으로는 일단 OS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즉 운영 체계를. 그렇죠. 운영 체계가 또 애플카 타면은 또 애플 스마트폰 있어? 그러면 스마트폰에 연동될 수 있는 연동되는, 또 네. 자동차 하나가 다 그와 함께 일체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거기서 만드셔야 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당장 후공정 반도체 의뢰를 했다. 그래서 더구전자, 자화전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쉽사리 잡는 것보다는 네. 그냥 큰 카테고리 안에서 자율주행을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네.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배경이 1910억 투자한다 그러죠. 네.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자기 자본의 한 거의 70%, 60%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거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뒤에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애플일 거야. 네. 이런 얘기들. 이게 확인되지 않는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그렇죠. 회사 어렵죠. 측에서 네. 졸라봐야 대답해 주지도 못하는. 근데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자화전자가 과거에 잘했던 쪽은 카메라 관련된 쪽에서 손떨림 보정 장치라든가 또 액추에이터 쪽에서 잘했는데 네. 이걸 기반으로 그러면 카메라가 연결된다. 이거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쪽이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오히려 MCDX가 움직이는 게 더 제가 보기에는 개연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이 관심은 가지되 네.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상황들이죠. 또 기대감만 들어갔다가
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때 시세만 낸 정도 이게 다겠죠. 그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종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제 전장 부품과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지금 속도 내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성과를 앞으로 기대하는 쪽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LG그룹과 애플은 또 상당한 또 영향력이 연결고리가 있죠. 있죠. 네. 네. 그러면 그쪽에서 전장 잘하는 쪽은 LG전자. 네. 근데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쪽이고 또 만도 같은 경우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한 10%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네. 특히 자회사 만도 헬라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계속 관심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3기 같은 경우도 LG그룹과 연관이 상당히 높은 회사죠. 이쪽에 대해서 전장 부품들 꾸준히 성과 나오고 있는 쪽인데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좀 주춤해서 약간 우려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출하량만 바뀐다. 네. 그럼 좀 더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LG 쪽, LG향 관심 있게 보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두 리오프닝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군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화장품주 조명을 해볼 겁니다. 내일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그 전에 지금 배팅이 조금 살살 나오는 것 같은데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표님 보세요? 앵커님 쓰기 싫으신가요? 저 너무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좋긴 하겠는데 네. 좀 민망하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왜 미모를 뽐내셔야죠? 자꾸 예, 그래서 화장품주가요. 예, 화장품이죠. 예, 네. 그래서 화장품주를 바라볼 때 지금 나오는 뭐 내일 이슈에 따라서 혹시나 좀 더 열린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내일 이슈 나왔을 때 파는 자리 같습니다. 네, 아하. 항상 정책적인 변화 나와서 기대감 살짝 높였다가 또 후속으로 또 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정체받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화장품주가 움직이는 대표적인 배경은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콜마 쪽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종목군이 내 시세가 한 번 더 나오면 팔자리.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M&A 이슈 안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한국콜마도 있고 연우 그리고 여기가 HK 이노엔 여러 번 추천해 주셨던 그 종목까지 연결고리가 지금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쪽은 조금 대응이 달라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보시게 네. 되면 한국콜마는 이제 OEM, ODM 업체입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연우라고 하는 용기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시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수직 계열화 모멘텀이랄까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예전부터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데 중국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네. 또 수직 계열화 할 때 이런 쪽 좀 필요한 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쪽에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연우 말고 우리나라에 펌텍코리아도 있죠. 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같이 그럼 나도 몸값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개연성도 있고 네. 거기다 뭐 HK 이노에는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하여튼 주주관계 한국콜마가 대주주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냥 우리 형님이 가니까. 예, 좋은 얘기 나면 우리도 아싸 뭐 이런 분위기긴 한데 네. 뭐 아직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쪽이 일단은 지금 또 인수해서 나오는 시너지까지 해서 실적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 걸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음봉 패턴이 나오는 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런 거는 화장품 쪽 크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화장품주는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다. 이런 것도 첫 번째. 특히 요즘 트렌드를 봤었을 때는 앵커님도 그러시죠. 요즘 뭐 브랜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저희가 쓰던 뭐 요즘 뭐 설화수 후 이런 거 쓰면은 무슨 뭐 강남 아주머니 사모님처럼 그런가요? 네. 쓰시는군요. 아니에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네. 근데 예. 이런 쪽 말고 약간 요즘은 유행에 맞게 써야 된다 그러면 좀 이제 MZ 세대들이 쓰는 좀 브랜드화가 좀 아하. 다양하게 되는 측면들을 더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브랜드력이 아성이 흔들리고 있는 측면들 이것도 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강하게 접근하기에는 트렌드 흐름들 좀 확인해 보자. 그냥 OEM, ODM이 제일 낫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렌드 확인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항공주 네 번째 이슈로 볼 텐데 간략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공주 떴다 비행기가 정말 고공행진하면서 주가도 이에 화답할지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항공권이 비싼데도 장거리 노선이 잘 팔리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서 한 번 더 체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화물 쪽까지 선전하고 있는 뭐 대형 쪽은 괜찮은 자리인지 궁금하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쪽으로 한정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정돼서. 네, 지금 초기 효과 기대하면서 장거리 노선 LCC가 커버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아직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는 그리고 또 지금
장거리 노선이라는 얘기는 북미 쪽, 뭐 유럽 쪽 이런 쪽이죠. 상대적으로 좀 먼저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된 쪽.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항공주를 바라볼 때 딱 하나 대표적으로 지금 환율이 아직까진 워낙 약세다. 네. 예,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높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거시 지표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LCC 쪽 입장 쪽에서 완전히 또 영향을 끼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대형사가 낫다. 대한항공 가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LCC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 원자재 쪽 조명을 해볼 건데요. 워낙 변동성이 커서 테마 이 성격이 강했죠. 네. 그래서 실적 시즌 앞두고는 여전히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냥 가스 관련된 쪽에서 가스 유통업체, 네. 곡물 뛰다 보니까 사료업체,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테마주 쪽으로 강한데, 근데 이게 지금 새로운 종목은 아니고 다 저희가 알던 쪽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시세를 그대로 막 따라가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었을 때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정도로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어떤 에너지 체계와 함께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강관 쪽은 계속 봐야 되겠다라는 쪽의 입장들은 맞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래도 아마 저평가가 해소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요만큼만 또 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따라갈 준비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갈 준비를 해도 된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하나 두 번째 비료업체들. 대표적으로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과거 암모니아 가격이 올라오면서 2015년도 월봉을 보시면 압니다. 네. 주가가 2배 넘게 올라갔죠. 오호. 이런 변화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개연성이 있지만 네.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올라간 자리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면 변동이 크기 때문에 또 저점에서 할 기회가 온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강고항 관련주 쪽에서 지금 안 움직인 종목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금강공업입니다. 아직 못 올랐군요. 네, 이 회사도 강관 쪽이 있는데 시장이 왜 몰라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도 좀 부각을 받았으면 하는 쪽이고요. 또 두 번째는 DYPNF인데 분자 이송 장치라고 하는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을 통해서 빠르게 곡물 사료도 그렇고 역시 관이군요. 그렇죠. 이런 쪽에서 연결하는 대표적인 설비 장치를 하는 회사들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변화가 나올 때가 됐다. 석유화학 쪽이나 2차 전지 쪽까지 좀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래서 어떤 소재를 빠르게 이송하는 네. 대표적인 설비 업체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대감 안고 있는 쪽도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5개씩 이슈 봤고요. 이제 원픽 고를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의 원픽은 어디에서 고르셨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한 거 하려고요. 그러면은 두 번 설명 안 합니다. 예. 네. 그래서 DYPNF를 골랐고요. 네. 한 35,000원대 정도면은 큰 무리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1,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3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찾아봤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